안녕하세요. 잡초근성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아주 혼돈 그 자체입니다. 정치는 뭐 말할 여지가 없죠.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래로 이렇게 막무가내인 그러한 정권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뭐 정치 얘기를 하려고 먼저 꺼내는 건 아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지표로서 수치로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각종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도 지금이 기회다, 지금은 위기다, 여러 가지 진짜 혼돈 그 자체의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뉴스들을 좀 짚어보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다룰 이야기는 둔촌주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둔촌주공 이야기는 정말 많이 했어요. 둔촌주공 살리기만 하고 있다. 은행은 둔촌주공만 살리면 된다. 둔촌주공에 들어간 기업만 살리면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쭉 해왔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둔촌주공 재건축에 3천억 더. 이게 뭐냐면요, 잔금 대출이요. 잔금 대출. 올림픽파크 포레온, 우리가 이제 속칭 둔촌주공이라고 말하는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들 잔금 대출을 받아서 이제 잔금을 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돈을 확대해서 편안하게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국민은행 기존 3천억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여기에 3천억 추가해서 총 6천억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농협은행 기존에 2천억이었는데요. 2천억 추가해서 총 4천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뭐 묻고 더블로 가, 이 수준인 거예요. 이런 국민은행, 농협은행 앞서서 신한은행은 1천억 추가했고요. 하나은행은 4천억을 추가한 겁니다. 지금 써있는 이 금액을 편성한 게 아니고요. 기존 금액에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몇 개 안 되는 은행이지만 추가된 금액만 1조 5천억 정도가 지금 추가 편성이 된 겁니다. 오로지 둔촌주공 잔금 대출을 위해서 편성된 돈이 1조 5천억인 거예요. 야, 둔촌주공이 세긴 세요. 여기만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을 이제 사람들이 빌릴 때 은행이 고민을 했어요. 야, 니들 요즘 힘들잖아. 우리가 선심 써서 가상금리는 좀 낮춰줄게 해서 가상금리를 낮춰서 최종 이유를 정했는데 4.29%에서 4.79%, 4% 중반에서 후반대 금리가 정해졌다. 이거 몇 년 전에 우리 대출 받으신 분들은 현재 이 금리 보면은 아마 막 거품 물고 뒤집어질 그럴 금리인데, 지금 금리가 좀 이렇게 높아도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나마 이제 값어치가 있는 둔촌 주공이니까 금리를 조금 이렇게 받더라도 돈을 편안하게 빌려주겠다. 둔촌 주공을 위해서 은행은 오늘도 달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9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고 쳐볼게요. 한 달 이자를 얼마 내야 될까요? 4.29% 최저 금리를 딱 적용해 봤더니 한 달에 320만 원 정도 이자를 내야 되더라고요. 원금이 껴든 금액이 아닙니다. 이자만 320이에요. 저는 뭐 지방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엔 역시 부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둔촌주공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둔촌주공 입주에 이웃 송파구 전세가가 하락을 해버리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기존에 이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둔촌주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둔촌주공도 지금 네이버 부동산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은 전세 월세 물건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이제 더 많아지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둔촌주공으로 넘어가니까 송파구 전세가가 하락을 하더라. 서울도 지금 둔촌주공 하나 가지고 살리네 마네,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은 지금 값이 빠지네 안 빠지네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는데, 이러한 서울 중심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어떨까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영끌을 하지 말걸,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 집주인들 결국 초비상이 났고 2024년 임의 경매가 최대를 찍었어요. 13만 9,847건, 거의 14만 건의 임의 경매가 이루어진 건데요. 임의 경매가 뭐냐면요, 우리가 돈을 못 갚아요. 3달 동안 밀리면은 은행에서 임의적으로 담보로 잡은 아파트를 경매로 내놔버리는 건데요. 이렇게 임의 경매가 11년 만에 최대치에 달했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못 버티고 길거리로 나앉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은, 정말 안 좋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멘트가 하나 달립니다. 올해도 경매 증가세, 저가 매수의 기회이기도. 그러니까 이게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거라니까요.
안 좋대. 지금 막 다 죽어 나간대. 그런데 기회래.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떻게 기회냐 하고 또 다른 뉴스들도 찾아봤더니 역대급 물량이 올해 나온다. 분양 물건이 아니고요. 경매 물건이 올해 쏟아져 나온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 이룬다. 야, 너도 경매할 수 있어.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냉철하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요. 다른 뉴스들을 보다 보면요. 지금 서울 노원구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아니면 경기도 여러 지역에서 미분양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지었는데 다 분양이 안 돼가지고 이제 추가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슷한 금액이라고 하면요. 신축 미분양을 들어가시겠습니까? 중고 경매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아, 이쪽을 먼저 들어가죠. 중고 경매 물건에 뛰어들 사람들은요. 일반인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경매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치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때 용기를 가지고 이 판에 껴들면은 야, 이게 뭐 전문 용어로 주식에서 설거지라고 그러죠. 설거지. 설거지 당하는 거거든요. 아, 정말 그러니까 뉴스가요. 너무 상반되게 나오니까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이런 정보들을 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그러면 부동산 판이 누군가에겐 기회고 누군가에게는 악재, 설거지를 당하는 설거지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경제 측면이겠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뉴스를 보면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먹구름 낀 전망, KDI, 2년 만에 경기 하방 위험 증대를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KDI는 한국개발연구원이고요. 경제나 사회, 여러 가지 분야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곳에 반영이 되는 그런 기관인데 이러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봤을 때 경기가 위험하다, 좋지 않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내놨단 말이에요. 특히 생산, 수출도 둔화가 됐기 때문에 건설업도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위험하다.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왜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혼돈을 느끼냐면요. 반대의 뉴스도 나온단 말이에요. 경상수지가 7개월째 흑자다. 연간 900억 달러를 넘길 것 같다. 이거 보면 뭡니까? 지금 수출 경기가 너무 좋아.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돈이 역대 최고야. 경기가 좋아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땅값도 오르고 우리 대한민국의 값어치가 오른다. 야, 이거 좋은 신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뉴스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두 개가 너무 상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원론적으로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요. 일반 기업이 있다고 쳐볼게요. 원자재를 들여와서요. 물건을 만들겠죠. 그러면 원자재가 공장으로 들어올 때 대부분 우리가 수입을 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전부 다 석유가 들어갔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석유가 들어간 제품. 일단 유가의 영향을 받겠죠. 작년도 중순에서 중순 말 정도로 넘어갈 시기까지는 유가가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유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 가격 올라, 환율 지금 장난 아니죠? IMF 다음 생각할 정도로 환율이 올랐습니다. 아, 그러면 원자재를 들여오는 돈이 매입비가 굉장히 상승을 한다 이거예요. 공장은 좀 부담스러워지겠죠. 그런데 공장이 원자재를 들여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 파는 수량은 항상 일정했단 말이에요. 수량이 그래서 고정이 되어 있고 환율이 그 사이에 상승을 했으니까 우리가 벌어들이는 달러는 항상 일정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의 영향으로 매출이 증가가 된다 이거예요. 원화로 바꿨을 때는 당연히 돈이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매출은 환율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좀 올랐어요. 매입은 어떻습니까? 매입비, 기름값 올랐죠. 환율 올랐죠. 매입비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빼야죠. 우리 대출 금리 올랐죠. 사람들 인건비. 이번에 뭐 최저시급이 처음으로 10,000원을 넘겼습니다. 인건비도 엄청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환율의 영향으로 오른 매출보다 매입비하고 운영비가 대폭 상승을 해서 순이익이 아주 바닥으로 내리 꽂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러한 뉴스가 나올까? 간단합니다. 매입비, 우리가 원자재를 들여오는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원자재를 얼마 못 들여와요. 근데 기존에 쌓아놓은 원자재가 있잖아요, 국내에. 이걸 가지고 이제 소화를 하니까 매출만 나고 매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순이익은 굉장히 크게 잡히게 되겠죠. 매입이 없으니까 이게 빵으로 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쉽게 그냥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한 게 지금 보이는 이런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도 조금 신중하게 더 깊이 들여다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국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삼고에 기름값 쓰나미마저 제발 살려주세요. 중기,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중간 정도 가는 기업들이 다 죽고 있다고 해요. 이 뉴스의 원본을 조금 일부를 가져와 봤는데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석유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원자재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가공품을 만들어 생산하는 중소기업, 이런 예를 딱 가져와 봤는데, 문제는 원료 가격이 올라도요, 납품가는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납품가를 올려버리면 경쟁력이 팍 떨어져 버리니까. 그럼 뭐겠습니까? 결국은 순이익이 줄고 마이너스까지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데 포장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상반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봐야 되는 건데, 이러한 수입에 있어서 달러, 그 다음에 원유, 이쪽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게, 지금 보시는 플라스틱도 있겠지만 뭐 제약도 석유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입는 옷 다 석유로 만들고요. 일상생활에 보이는 거 다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건설사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아요. 이쪽 수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올렸던 영상 중에 신동아 건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못 버틴 돈이 60억이에요. 대한민국 100위 안에 들고 심지어 56이었던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는 큰 기업이 60억 때문에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건데요. 생각보다 지금 건설도 무너지고 있고요. 중소기업들도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동산만 확 뜰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경기에서도 물론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여러분들 본인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전문가가 아니실 거예요. 전문가들도 힘들어하는 게 이런 불경기인데, 우리가 마치 내가 전문가인 것처럼 생각해서 조급하게 움직이는 일은 우리가 없어야 됩니다. 결론을 내보자면 한국의 가치는 하락 중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국제유가는 지금 미국 뭐 좀 냉소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국제유가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올라가 버리고 있고, 중소기업은 이러다 보니까 죽지 못해 버티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버티고 있거나 죽었거나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뭐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권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대기업 살리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죠.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너무 이쪽에 몰빵을 하고 나머지는 각자 도생해라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대기업 건설사 살리기에 국민들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이게 현 상황입니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 뭐 달려야 된다 이런 뉴스도 있고, 지금이 위험하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 지금이 위험한 상황이 맞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위험한 상황이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정말 혼돈세인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이 기회라고 유혹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여러 가지 상반되는 뉴스를 가지고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